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만 남았다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변곡점은 2나노입니다. 2나노 이하부터는 초미세 회로이기 때문에 칩 성능 개선이 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칩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수십억 개의 초미세 회로를 정확하게 그려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한 번에 미세한 회로 구현이 어려워서 패턴을 나눠서 그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ASML이 개발한 High Numerical Aperture EUV죠. High NA EUV입니다. 이 High NA EUV는 높은 해상도를 바탕으로 한 번에 미세한 패턴을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밀도도 2.9배 높일 수 있다고 하죠. 이 노광 작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2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에서 이 High NA EUV는 핵심 장비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이 High NA EUV의 약점이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장비 한 대 가격이 3억 8,500만 달러, 하나로 5천만 원이 넘는 것이죠. 그냥 EUV 장비가 하나 2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2배 반, 2.5배 가격에 달합니다. 제 아무리 갑 중의 갑이라 슈퍼 을로 통하는 ASML이라고 해도 수요업체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수요업체라고 하는 곳은 메모리나 파운드리와 같은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삼성, 인텔, 마이크론, 하이닉스, TSMC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 High NA EUV를 사지 않겠다고 하거나 조금 더 구매를 미루게 되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ASML입니다. 그런데 최근 TSMC가 기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High NA EUV를 앞으로 4년 뒤인 오는 2029년 1.4나노 파생 노드격인 A14P 노드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TSMC는 게이트-올-어라운드를 최초로 적용한 노드인 2나노와 1.4나노까지는 High NA EUV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일전에 그 세미 애널리시스 보고서도 High NA EUV가 공정 복잡성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EUV 장비를 활용해서 멀티 패터닝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특히 High NA EUV는 더 높은 소스 파워 때문에 포토 마스크의 마모를 가속화하는 단점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뭐니 해도 TSMC가 High NA EUV 적용을 미루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돈입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높은 NA 리소그래피는 제조 비용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배 증가시키기 때문에 1.4나노 칩의 가격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TSMC는 기존 EUV 장비를 활용해서 멀티 패터닝 기법을 활용해서 칩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팹리스가 지불하기 힘든 가격을 제시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보고 1.4나노까지는 기존 장비를 사용해서 칩을 만드는 것으로 TSMC가 결정했다고 봐야 합니다. 기존 장비로 첨단 칩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 고객 친화적 방법으로 팹리스가 원하는 그런 고객 친화적 방법으로 칩을 만든다는 의미고, 한편으로는 그 신장비, 가장 최신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도 첨단 칩을 만들기 때문에 제조사의 관점에서 보면 제조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정리하면 TSMC는 2029년부터 High NA EUV를 적용합니다. 1.4나노 파생 노드인 옹스트롱 14P 이 노드에서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텔의 경우도 조금 입장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텔 같은 경우는 그간 가장 그 High NA EUV의 우호적인 파운드리로 통해 왔습니다. 첨단 노드 양산이 TSMC 삼성에 비해서 가장 늦었기 때문에 장비 도입, 최신 장비 도입에는 가장 속도를 내왔던 게 인텔이었는데요. 이 처지는 기술력을 장비빨로 커버해서 기술 이니셔티브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원래 인텔의 계획은 당초 올해 완성한다는 1.8나노 18옹스트롱부터 High NA EUV를 활용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게 밀려서 1.4나노 14옹스트롱 칩을 만드는 2027년부터 High NA EUV를 쓰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인텔이 최근 파운드리 다이렉트 2025 컨퍼런스를 통해서 1.4나노 노드의 경우는 기존 계획대로 High NA EUV를 사용해서 칩을 만드는 버전과 기존 EUV 장비를 통해서 칩을 양산하는 버전, 백업 버전 이 두 개를 모두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계획을 완전히 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지를 둔 것이죠.
그러니까 1.4나노에 무조건 하이 NA EUV를 쓰지 않고 사용하지는 않고, 고객이 팹리스가 원하면 하이 NA를 원하지 않는 고객이라면 기존 EUV 장비를 활용한 공정에서 칩을 실리콘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인텔도 결국은 팹리스의 입장에서 비용 효율성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것이고 입장을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인텔이 하이 NA EUV를 활용하지 않고 1.4나노 13오스트롱 양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장비 활용 시기를 좀 더 여지를 둔 것입니다. 어찌됐든 정리하면 TSMC는 2029년, 인텔은 조건부로 2027년 하이 NA EUV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남은 파운드리는 삼성인데요. 삼성의 경우는 올해 2나노, 2027년 1.4나노 공정을 본격 도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이 NA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이죠. 사실 하이 NA EUV 첫 번째 버전인 EXE 5000 모델 같은 경우는 총 5대만 제작됐습니다. 이 중 한 대가 올 1분기 삼성에 인도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인데요. ASML은 이 EXE 5000 모델 공급을 5대에서 중단하고 향후 새로운 버전, 새로운 모델인 EXE 5200을 출시한다는 각오입니다. 이 정리하면 하이 NA는 삼성, 인텔이 비슷한 시기에 활용하고 TSMC가 가장 늦은 2029년 활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하이 NA EUV에 적극적이었던 인텔이 방향 전환을 한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삼성은 그 하이 NA EUV를 테스트해보니 특정 공정에 걸리는 시간이 한 60%가량 줄어들었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나눠서 회로를 그려야 하는 작업이 하이 NA EUV를 이용하면 강한 빛을 이용해서 한 번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공정이 줄어서 비용 감소 그리고 오류도 줄여서 수율 확보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신장비 도입이 빠르다고 곧바로 기술 주도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은 EUV 장비도 받아들일 때 TSMC보다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판도와 메모리 판도를 바꾼 데 실패했죠. 심지어 메모리 쪽도 그렇습니다. 삼성은 경쟁사보다 EUV 장비를 메모리 공정에 더 빨리 도입했지만 늦게 EUV를 활용한 마이크론에도 현재 주도권을 추격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앞선 장비를 먼저 받아들인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 제조 능력에서 앞선 기술력을 확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공정 기술력이 가장 우수한 기업은 장비 도입을 미룰 여지도 큰 편입니다. 기술력이 딸릴수록 장비빨에 의존해야 하는 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일반론도 최첨단 공정, 이제는 무어의 법칙 구현이 어려울 정도의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장비 도입이 늦어지는 것은 설사 선두주자라고 해도 그만큼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TSMC가 너무 하이 NA EUV 장비 도입을 미루는 것도 부담 요인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하이 NA EUV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